많은 심사 경험과 심사위원장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공통점들을 갖게 돼요, 심사위원들이. 어떤 공통점? 첫 번째는 뭐냐면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여러분, 예비 창업 패키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연일 전화 상담 해주느라고 약간 바쁜 것 같아요. 오늘은 한 8분 정도 통화한 것 같아요. 그 8분 통화하면서 제가 정리를 몇 가지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에 합격하는 작년 합격자, 이 분들이 또 연락을 하셔가지고 합격했던 아이템, 그리고 합격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평균 받는 금액은 얼마다 등등을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비 창업 패키지 올해 걸 잠깐 볼게요. 올해는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이 개인도 법인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지원 예산 규모 정해져 있고요. 최대 1억까지 지원하지만 평균 4,8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평균 5,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규모가 줄어든 게 아니라 사실은 지역별로 약간씩 비용을 좀 다르게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전화가 오신 전라도 지역의 멘티세요. 이분은 작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떡하니 붙었어요. 붙은 아이템은 뭐냐면 여러분 예창패에서 가장 많이 사업 자금을 주는 분야가 어디냐면 테크예요. 테크. 다시 말해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주고요. 그리고 작년도는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5천만 원씩 많이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최대 1억까지라고 해서 1억은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분은 공공기관에 계셨어요. 우리가 뭐 이야기하면 알 법한 이런 공공기관에 계셨는데 본인이 하던 업무 중에 일부의 어떤 아이템, 기자재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런 그 자동화 시스템의 한 분야의 재료를 바꾸는 걸 가지고 지원을 했고 합격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내가 핸드폰을 사용해요. 근데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이 불편해요. 또는 외국에서 어떤 장비를 들여왔어요. 이 부분을 국산화하겠습니다. 라는 부분들도 어때요? 예창패에 합격할 만한 가능성이 높죠. 왜 높으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우리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인해서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이 아이디어에 무엇을 해요? 5,100에서 1억까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 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이 부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수익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에 상당히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한 소상공인이 되겠다라고 하면 창업에 있어서도 소상공인 전용 자금인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와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주간 기관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집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공고가 나는 거죠. 2월 달에 이 각 주간 기관별로 나는 실제 신창사에 붙으면 여기 가서 교육을 받는다 라는 기관들이 정해지는데 신창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로컬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리빙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소상공인이 되는데도 이런 아이디어란 부분들을 각각 나눠놨어요.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만 실제로 붙을 수 있냐? 뭐 이런 분 많아요. 대표님, 제가 수족관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이거로 예창패하면 붙을까요? 잘 모르죠. 제가 심사위원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심사 경험과 심사위원장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공통점들을 갖게 돼요. 심사위원들이. 어떤 공통점? 첫 번째는 뭐냐면 사업화에 대한 프로세스가 명확하냐? 오늘 한 3번째인가 통화하신 분이 목공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공예를 가지고 작가들과 함께 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대신에 이분은 본인의 강점이 있어요. 제가 이분한테 여쭤봤던 게 첫 번째 몇 살이세요? 39세 이하는 60% 붙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해요. 두 번째 성별. 당연히 이분 남자분이었고요. 세 번째는 전공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목공을 하는데 내가 관계 있는 전공자면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업력이 어떻게 돼요? 관련된 전공을 했고 거기에 대한 업력이 얼마 되느냐? 팩트를 기반으로 소설을 쓰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업력을 좀 물어봤고요. 물어본 업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세요? 라고 사업 배경에 대한 부분을 코칭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창패는 붙을 수 있는 업종이 있고 100% 떨어지는 업종이 있어요. 소상공인 아이템은 안 돼요. 그럼 대표님,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 아이템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소상공인 아이템이라 함은 쉽게 얘기하면 식당인데 단순하게 저 순두부찌개 팔아요, 된장찌개 팔 거예요, 이러면 떨어져요. 근데 이걸 가지고 프로세싱을 잘 만들면 붙을 수 있어요. 그럼 대표님, 프로세싱이 뭘까요, 여러분? 프로세싱은 이겁니다. 내가 그 음식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판매를 해요. 그럼 이 아이템을 매장에서만 팔면 어떻게 되죠? 많이 못 팔아요. 그리고 코로나나 아니면 경제 위기가 심각한 IMF나 아니면 굉장히 인플레가 심한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음식이 팔릴까요? 빈익빈 부익부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훨씬 더 건강하고 비싼 음식을 살 거고요. 그리고 돈이 없는 분들은 어때요?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음식을 사고 싶겠죠. 그러다 보면 이 음식을 STP는 뭐예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션. 내 고객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유한 분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조금 좀 실속형에 구매를 해야 되는 가성비 쪽을 택하는 고객을 타겟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매장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매장에서도 팔고 밀키트로도 팔고 그리고 실제 테이크아웃으로도 팔아요. 근데 이렇게 팔 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문진 아십니까? 고객한테 비싼 레스토랑 가면 물어보잖아요. 혹시 알러지 있는 음식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고객이 알러지 있는 음식을 코스 요리에서 빼주겠다란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알러지 있는 음식 있으세요? 라고 순두부집에서는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외식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나의 이 플랫폼, 매장이라는 플랫폼과 쇼핑몰이라는 플랫폼에서 물어보는 거죠. 고객한테 알러지 있는 음식 있으세요? 기저질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병력이 있으신가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예창패예요. 방금 전 통화는 오리고기 전문점 하시는 착한 효자 아들이랑 통화해가지고 제가 덥석 재능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집이 3대째 맛집이에요 라고 하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소상공인으로 이러이러한 판매 채널을 구축해 가면서 창업할래요? 라고 하면 3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소상공인 아이템을 가지고 예창패에 들어간다? 불가한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 되는 아이템 뭐가 있죠? 최근에 되게 멋있는 연예인인 것 같은데 이효리 님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멋있는 거지 여러분한테 멋있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 이효리 님께서 캐나다에 가는 그 다큐 비슷하게 그런 걸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유기견들을 조금 잘 돌보다가 국내 입양이 안 되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너무 많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지더라고요. 그리고 해외로 보내진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이 다큐를 보면서, 그러니까 실제 저는 식물 집사이기 때문에 식물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동물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근데 식물 집사인 제가 봐도 약간 울컥하는 감동이 좀 있어요. 같은 사람끼리도 아니고 이렇게 펫과의 어떤 저런 감정의 교류, 그리고 살아있는 이런 동물에 대한 인간의 존엄함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상당히 좀 감동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펫팸족은 유기견 숫자가 늘어나는 이상으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펫팸들을 위한 아이템은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강아지 고양이에 대한, 이 강아지 고양이가 펫 중에서는 가장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건강, 장애 여부, 그리고 또 하나는 먹는 거, 입는 거, 운동하는 거, 목욕하는 거 등등등, 이 부분은 상당히 무궁무진하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전화하신 이분도 한 5, 6번째 되신 분 같은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아지의 샤워 시설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무조건 붓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라고.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도 붓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하나 할 때 테크 1번, 두 번째는 인구가 많은, 산업 규모도 봐야 되지만 그 아이템을 소구하는 인구가 많은 아이템들은 무조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데일리 이 컨텐츠는 무조건 돼요. 예를 들어서 기능성 치약,
될 것 같아요. 근데 치약만 팔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인산가라고 인산 김일중 선생님이 만든 이 주견파는 되게 좋은 브랜드 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 컨설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 컨설팅 처음 들어가자마자 이 얘기했어요. 왜 주겸치약 안 파세요? 라고 했더니 엘모사가 이미 주겸치약에 관련된 이 상표나 등등을 가지고 있어요. 뺏기신 거죠. 뺏긴 것보다는 그쪽이 빨리 하신 거죠. 이렇게 데일리로 쓸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창패에 도전하는 것도 상당히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어떤 정리를 했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 관련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작년 합격한 아이템, 올해 합격할 수 있는 아이템 이런 거 정리해봤고요. 저한테 제가 다 봐야 돼요. 이렇게 사업계획서 예창패다 아니면은 청사관이다, 뭐 여성특화다, 아니면 예를 들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다 이렇게 쭉 있어요. 이 분들에 관련된 부분을 컨설팅을 좀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이런 거 여러분 꼭 빠뜨리지 마세요. 첫 번째 시장 규모, 두 번째 그중에 내가 실제 수익할 수 있는 이익시장 규모, 그리고 명확한 타겟, 그리고 이 아이템이 실제 돈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따지셔서 예창패에 공고 나오기 전에 여러분 쓰시고 그래도 두세 번 정도는 다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1차를 써보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서류는 어떻게 쓴다? 합격할 수 있게끔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잘 작성하신다라고 하면 그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죄송한 광고 하나 하자면 초기 창업 패키지, 도약 패키지보다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저희가 더 많이 도와드려요. 왜? 합격률이 높아요. 근데 초창패나 도약은 사실은 조건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창패 되신 분들 제가 초기 창업 패키지 거기다 붙을 수 있게 도와드리거든요. 이거는 예창패 붙은 다음에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초창패까지 가는 거 도와드리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애매한 사업들은 어때요? 예창으로 다시 출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예창패, 신창사,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중심대학교 위주로만 문의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사업계획서 검토는 죄송한데 3월까지는 불가합니다. 여러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